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수학쌤 강재원입니다. 오늘 주제선택 활동 시간에는 메비우스의 띠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에 나온 메비우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메비우스 띠는요, 네. 어느 지점에서나 두 바퀴를 돌면 처음의 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도형을 말해요. 2차원 도형의 삼각형, 사각형처럼. 네. 오, 그래요? 삼각형이랑 이게 어떻게 같이? 그게 같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평면인 직사각형이에요. 네, 네. 그래서 2차원 도형이라고 하죠. 네. 이것을 이렇게 한번 꼬아서 이렇게 붙이면 메비우스 띠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네네. 이 도형의 특징은 안과 밖에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다. 네, 그래서 페인트 공에게 페인트 칠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쭉 가다 보면 안과 밖에 다 같은 색으로 칠해지는 거죠. 이어서 쭉 따라가는 그렇죠. 건데도 그렇죠. 그러네. 1858년 파리 과학협회는 수학을 주제로 가장 우수한 논문에 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대회에 제시할 논문을 생각하던 중 독일의 수학자 메비우스는 한 개의 면으로 된 도형을 발견했죠. 그는 순수 수학적인 관점에서 이 면을 발견했고 그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 메비우스의 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비우스의 띠는 일부분만 보면 앞뒤 두 개의 면이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면이 하나밖에 없어서 면의 앞뒤 또는 안팎의 방향을 줄 수 없는 도형입니다. 무한을 상징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메비우스의 띠는 그 발견 이후 전문가나 일반인들에게 매력적인 탐구 대상이 되어왔고 그 발견은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메비우스의 띠는 한때 수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는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메비우스의 띠 특징을 활용한 사례가 많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메비우스의 띠와 일반적인 원기둥 모양의 띠를 만들어서 그 띠들의 특성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을 한번 챙겨봅시다. 가위, 테이프 필요하고요. 풀보다는 테이프가 좋습니다. 그리고 띠 10개를 준비해주세요. 첫 번째, 원기둥 모양의 띠 만들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띠의 양끝을 잡고 동그랗게 모아서 띠의 양끝을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메비우스의 띠를 만들 건데요. 원기둥 모양의 띠를 만들듯이 양손으로 띠의 끝을 잡고 동그랗게 모은 후 한쪽 손의 띠만 180도 한 번 돌려서 테이프로 띠의 양끝을 붙입니다. 자, 이제 완성된 원기둥 모양 띠와 메비우스의 띠를 가지고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만들어 놓은 원기둥 모양의 띠의 가운데 부분을 표시해 볼게요. 자, 이 띠의 가운데 점을 따라서 쭉 선을 그어 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따라 하세요. 원기둥 모양의 띠에서는 안쪽에서 그리는 걸 시작했으면 안쪽에만 선이 그려지고 바깥쪽에서 시작했으면 바깥쪽에만 선이 그려집니다. 즉, 안과 밖에 경계가 있는 입체죠. 자, 이번에는 메비우스의 띠를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메비우스의 띠 폭의 절반을 체크할게요. 그리고 이 중간이 되는 지점을 따라서 쭉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메비우스의 띠는 원기둥 모양의 띠와는 다르게 한 점에서 시작해서 2분의 1 되는 지점을 따라 계속 선을 그어가면 모든 면을 거쳐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옵니다. 즉, 면이 하나인 입체가 되는 거죠. 안과 밖의 경계가 없습니다. 자, 원기둥 모양의 띠와 메비우스의 띠의 또 다른 차이를 찾아보기 위해서 위에서 그은 선을 따라서 두 띠를 잘라보겠습니다. 먼저 원기둥 모양의 띠를 잘라봅시다. 자, 이거는 잘라보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너비가 2분의 1인 원기둥 모양의 띠 2개로 나눠질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번에는 메비우스의 띠의 가운데 지점을 따라서 잘라봅시다. 자를 때는 항상 손 조심하세요. 여러분, 중심선을 따라 잘랐는데도 메비우스의 띠는 두 조각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두 배로 긴 하나의 띠가 되었습니다. 자, 이 고리가 메비우스의 띠인지 살펴보려면 자, 펜을 들고 중심선을 따라서 그어주면 되겠죠. 한쪽에만 선이 그어진다면 원기둥 모양의 띠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을 거고, 앞과 뒤, 안, 밖에 모두 다 그어진다면 메비우스의 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어서 어떤 띠인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그어졌고 뒤에는 그려지지 않았어요. 즉, 이 띠는 메비우스의 띠가 아닙니다. 면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메비우스의 띠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몇 번 뒤틀려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꼬여져 있는 부분을 한 곳으로 모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즉 두 번 뒤틀린 고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즉, 이 도형은 메비우스 띠가 아니고 두 번 뒤틀린 고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을 탐구하기 위해서 원기둥 모양의 띠와 메비우스 띠를 하나 더 준비하세요. 이번에는 각 띠의 너비에 3분의 1이 되는 지점을 따라서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다 그었으면 이제 가위를 들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3분의 1 되는 지점에 그어진 이 선을 따라서 가위로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다 잘라보지 않아도 3분의 1의 폭을 갖고 있는 원기둥 모양의 띠 하나와 3분의 2의 폭을 갖는 원기둥 모양의 띠,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 이번에는 메비우스 띠의 폭우 3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고 그 3분의 1이 되는 지점을 따라서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다 그었다면 마찬가지로 가위를 들고 그려진 선을 따라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자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잘라보았습니다. 크기가 작은 고리 하나가 나왔고요. 그 옆에 길이가 긴 고리가 또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 두 고리가 어떤 고리인지는 또 탐구해 봐야겠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작은 고리부터 탐구해 보겠습니다. 메비우스의 띠인지 아닌지 살펴보려면 가운데 지점을 따라서 쭉 한번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앞뒤로 전부 다 그어진다면 메비우스의 띠일 거고, 한쪽에만 그어진다면 원기둥 모양의 띠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띠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쌤과 같은 결과가 나왔나요? 앞과 뒤에 전부 선이 그어졌습니다. 즉, 안과 밖에 경계가 없는 메비우스의 띠겠네요. 그 다음 긴 고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비우스의 띠의 성질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그러기 위해서 가운데 지점을 따라서 쭉 그어보겠습니다.
자, 시작점으로 돌아왔을 때 앞과 뒤를 살펴보면 앞에는 선이 그어졌지만 뒤에는 선이 그어지지 않았어요. 원기둥 모양의 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임을 살펴보기 위해서 꼬여있는 부분을 한 곳으로 모아보면 2번 뒤틀린 고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기둥 모양의 띠를 2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두 원기둥 모양의 띠를 직각으로 붙여 보겠습니다. 앞쪽에도 테이프를 붙여주시고요. 그 반대편 뒤쪽까지 테이프 고정시키겠습니다. 이제 이 두 띠의 너비의 2분의 1, 즉 가운데가 되는 지점을 따라서 잘라보겠습니다. 먼저 초록색 선을 절반으로 잘라볼게요. 이번에는 분홍색 선을 잘라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되시나요? 자, 이렇게 큰 네모 모양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메비우스 띠 2개를 만들 건데 첫 번째 메비우스 띠는 앞쪽으로 꼬아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메비우스의 띠는 뒤쪽으로 꼬을 예정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꼽니다. 뒤쪽으로 꼬아서 붙이겠습니다. 이전에 만든 분홍색 메비우스의 띠와 꼬인 방향이 서로 다르게 만든 후에 이 둘을 직각으로 붙입니다. 앞쪽에 테이프를 한번 붙이고 잘 고정되도록 뒤쪽에도 한 번 더 붙여주세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띠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라서 잘라주겠습니다. 자를 때는 항상 손 조심하도록 하세요. 분홍색을 다 잘랐으면 이제 초록색 부분의 띠를 절반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자, 어떤 모양이 나왔을까요?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띠가 분리됐다면 메비우스 띠 방향이 같아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하트가 나오려면 메비우스의 띠가 꼬인 방향이 반대여야 합니다. 이렇게 효율적이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네. 일상생활 어디에서요? 에스컬레이터요.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도 위험할 것 같은데. 에스컬레이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좀 몸이 왜 돌아요? 그 제가 봤을 때 거긴 것 같아요. 그 옆에 손 잡는 벨트 그쵸? 부분. 네네. 맞죠? 맞습니다. 이게 한번 꼬여 있는 거. 그렇죠. 이거네, 그거네. 아, 저 안쪽에서 꼬여서 반대로 나온다고? 네. 한 면만 빨리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비우스의 띠의 원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양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 만든 거죠.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도 양쪽으로 골고루 마모되게 하기 위해서 메비우스의 띠 모양으로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DNA가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1960년대 초 발견됐는데요. 그 이후 1980년대부터 생물학자와 위상수학자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1981년 DNA가 메비우스의 띠를 이등분했을 때의 경우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이케의 반중력 장치입니다. 전자석을 만들 때 메비우스의 띠 모양으로 감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곳에 전기를 가하면 장치가 질량이 줄어들면서 공중에 뜬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기업 로고나 재활용 마크도 메비우스의 띠 모양을 사용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이런 재밌는 메비우스 띠 모양의 놀이기구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메비우스의 띠의 성질과 실생활에 활용되는 다양한 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글 설문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